자, 됐습니다. 자, 대항보고서 잠깐 봅시다. 뭐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메뉴에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제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알았죠? 뭐 제시문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냥 꼭 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꼭 안 놓는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최근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중복적인 것도 좀 많아요. 됐습니다. 1편 가시죠. 자, 1편에서 위에서 한 7번째 보면 포스트 NPM 있죠? 별표. 지금은 제가 별표하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촉으로, 강사로서의 촉으로 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너무 이상한 문제는 빼버렸어요. 자, 그 밑에 사악한 문제 해결 방안 체크해 주시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사악한 문제의 속성과 해결 방안은 위에 포스트 NPM으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 4개를 다 써도 돼요. NPM, 포스트 NPM, 뉴 가버넌스, NPS 다 써도 되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별표 A 엄청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많이 또 있습니다. 뒤에.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비슷한 문제고요. 맨 밑에 과학성 기술 이런 거는 놓기 힘들고 사회적 경제는 작년에 나왔죠. 사회적 가치 ESG 얘기잖아요. ESG 얘기니까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거 민주성, 효율성, 밑줄 그 밑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공익 개념의 차이점, 공공성과 사회신뢰 바탕으로 질 높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 이런 거는 여러분 딱 봐도 없습니까? 딱 여러분이 봐도 뭐 특정한 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최근에 거 다 써주면 돼요. 뭐 애자일 정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애자일 정부, 포용 정부, 디지털 포용 뭐 이런 거 쓰면 돼. 알았죠? 이건 답이 없어요. 실제로 해설지에도 그냥 어떻습니까? 당신의 어떤 정부의 어떤 역할과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특별한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형이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신산업 규제 완화 별표 규제 샌드박스죠.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여러분 쟁점 관계에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2019년 1월에 시행돼서 2년이 지금 됐죠. 2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연장해 주는 거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가 올해 발표 내용 다 넣어놨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자 선생님 해설지가 제 답안보다 더 안 좋던데 신허 특구니까 그죠? 임시허가의 대표적 사례가 뭐예요? 이거 지금 기억 안 한 분들은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야. 물론 안 놓으면 뭐 다행인데 놓으면 이거 다 써준다고 지금. 실정 특례는 아시죠? 제가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여의도 의사당 그 근처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임시허가는 여러분 지금 깨똑에 있죠? 깨똑에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지역 특구는 어디?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에 블록체인 자유특구가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됐다는 얘기 무조건 사례 써주시고 요즘 이제 형평제도나 입증책임 전환이나 올해 2021년 기획재정본부 보고에 있는 뭐 규제 무슨 제도? 챌린지 제도까지 완벽하게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게 매년 노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또 올해 벌써 2년 차고 그래서 놀만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민간 위탁 주인데 여기서부터 아마 2021년 문제 같아요. 그죠? 뭐 너무나 뭐 무난한 문제고
그다음은 이제 시장주의 효율성과 참여적 민주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시장주의 효율성과 참여적 민주성의 공존 가능성을 유발하는 뭐 문제가 뭐 딱 답이 뭐요? 성동구민청이잖아요. 성동구민청 아니면 공론조사 아니면 시하오 태안자원봉사 같은 거 쓰시면 되겠고 다음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서 가속화와 행정의 소독이 아니고 속도에 관심이 또는 행정학적인 의미를 설명하자. 디지털 기술이니까 그냥 뭐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써준 다음에 시차 이론과 역사의 관점에서 정부 역할과 방향을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 해설해 보니까 민첩한 정부, 포용적이고 민첩한 정부 이런 거 역진기납으로 방향, 자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해놓고 그 시차 이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숙기간, 장단기, 인과관계, 동태의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전기점을 마련한다든지 제도 복합체 이론을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ECD BLI 지표를 주고 나서 두세 개 행정 이론으로 기술화가 나는데 선생님은 이게 고려대는 그 최상욱 선생님 낸 것 같아요. 그죠? 신공공성 쓰시고 신공공성. 공자감 다적중 보장 아시죠? 공자감 다적중 보장. 신공공성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위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BLI 지표가 전통적인 경제적 지표로 포용이 안 되니까 그죠? 무슨 성? 신공공성이라는 것으로서 BLI 지표를 포용해서 애자일 포용 정부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문제가 올해 새로 나왔어요. 투명성. 자, 제고하기 위한 방안인데 됐죠?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제발 뭐 이해충돌 방지법 써가지고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이 써보고. 자, 다시 답안 초안 어떻게 해요? 틀로 접근하는 거하고 방금처럼 저 같으면 이건 뭐 EBM 쓰면 그 백발백중 아니에요? 그죠? 대기 행할 올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저처럼 생각나는 것들을 써준 다음에 그걸 틀로 역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인사, 재무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조직에서 인사에서 재무에서 이렇게 과제를 맞춰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주행정 밑줄. 이거 정말 그죠?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민주행정이 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외, 대내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대내에서 여러분 대표 관료직을 넘어서 무슨 관리? 다양성 관리.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어 뭐라고요? Humanization of Labor. 노동의 인간화. 인간적 노동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수학 분석 나와 있죠? 161이라고 적어주시고 쟁점과 암기. 책 진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학 분석 놓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수학 분석 SWOT 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첩한 정부는 제가 모의고사 만들어서 내드렸죠? 그냥 아는 티를 내주려면 3개. 뭐라고요? 클라우드 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몇 차 쿼드러플 학습. 4중 순환 학습. 그죠? 전략적 민감성.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대비했는데 미국은 대비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론은 뭐 PSM은 부동의 원탑이죠. 그죠? 맨 밑에.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준비해야죠. 어떻게? 아니면 이종명 전 국회의원을 쓰시든지 하여튼 누구를 쓰십시오. 사례를 쓰든지. 웬만한 애들이 다 잘 써요. 그래 더 잘 쓰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리더십 그 세 번째 거. 4페이지 세 번째 위에 세 번째 거. 미션 비적 전략. 이거 놓아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션은 뭐예요? 정당화의 근거. 비전은 장기적 방향. 전략은 행동 계획. 가치는 행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연력서 족소 공신. 그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런 거 막 외운단 말이죠. 그죠? 한번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제시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국민참여예산, 공론조사,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재난 관리 회복 탄력성. 자, 누구? 루스 스미스 또 누구지?
카오아이 섬, 회복 탄력성 놀만합니다. 꼭 외우시고 회복 탄력성 됐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이런 건 좀 지엽적이긴 한데 올해 또 준정부 조직이 나와서 상당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직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 이거는 17년 문제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부처더라 무슨 청인데 7급 공무원이 부처 회의했던 걸 자기 개인 카톡에 공유하는 바람에 그 카톡 단톡방 멤버 중에 하나가 기자였는데 기자가 신문으로 터뜨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죠, 그죠? 그걸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책 공보 별표, 정보 제공 별표. 작년에부터 나왔는데 오늘도 이런 아침 문자 왔죠?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다. 정보 제공 놀만합니다. 이 책에 쟁점 암기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 낸 분 논문 찾아서 정리했으니까 꼭 확인하고 가세요. 비대면, 정책,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시사 이슈로 아주 핫합니다. 꼭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 운영기관, 파킨슨 법칙 등은 넘어가고 어도크라시는 작년에 인사조직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사조직에서 나왔는데 됐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다 잘 쓰는데요. 좀 신선한 사례를 쓰십시오. 신선한 사례. 너무 식상한 사례 쓰지 마시고 신선한 사례 쓰시면 좋겠고. 자, 맨 마지막에 재난안전관리. 이건 제가 또 모의고사 내드렸죠.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지금. 그죠? 재난안전관리, 비대면, 정보 제공,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슈죠. 넘어가시죠. 5페이지. 좀 학문적으로 재밌는 거는 리더십은 올해 놓을 가능성이 좀 낮고 2019년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거.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 이름 이제 집단 사고입니다. 집단 사고. 그죠? 집단 사고 하면 무슨 사례 써야 돼요? 미국의 피그만 침공 실패 사례. 그죠?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준정부 조직의 의미와 발생 원인. 이거는 시장 실패 관청 형성 한번 써주시고. 준정부 조직이 혹시 몰라서 방어조로 공부하는데 시장 실패 이론은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 관청 형성 이론은 결국은 준정부 조직이 누구의 이기심? 관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시장 실패 이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연구라든지 이런 개발. 준정부 조직의 대표적인 게 무슨 연구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수장공사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누가 논문 쓰겠어요? 그 교수님들이 뭐야? 학술진흥재단에서 돈 주니까 논문 써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이론하고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을 수 있는, 즉 뭐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들 하면 공공성이 있는 것들인데 그중에 또 뭐가요? 기업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요구되는 것들은 준정부 조직, 공공기관. 요즘에 이 준정부 조직, 이 문제 낸 분 정말 욕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준정부 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그죠? 정부 산하기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놓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분 딱 봐도 공부 안 하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준정부 조직은 좀 그나마 받아들일만 합니다. 정부 산하기관 이런 거는 쓰면 안 되죠. 그죠? 이 산하,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자,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별표. 이거 내는 분이 있어요. 계속 이거 내는데 성과관리 아시죠? 5조 6조 임종목지의 3인데 요즘에 회의로 이드는 이유는 결국은 뭐 성과 자체의 문제와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또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정 별표 A 5번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수직 조정과 수평 조정. 조직을 통한 조정과 관리를 통한 조정으로 나눴는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뭐라고요? EVM 등을 활용하는 사중순환 조정 뭐야? 그러면 사중순환 조정은 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방지하는 그러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조정하고 싶습니다. 리더십 넘어가고요. 인사행정 5페이지 맨 밑에 거 중앙인사행정기관 역사적 발전 단계. 이거는 인사조직에서 시험 나왔죠? 체크 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대표 관료제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블라인드 채용. 이거는 이제 한때 핫했는데 지금은 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블라인드 채용의 답이 먼저 결과가 나왔죠.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더 속칭 스펙 좋은 애들을 더 많이 뽑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블라인드 채용이 결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블라인드 채용이 놓으면 그 역량 써서 역량. 블라인드 채용은 놓으면 그냥 역량 중심으로 뽑겠다는 거. 스펙 안 보고 뭐라고요? 자, 봐봐. 너 이제 요 문제 요렇게 해서 야 상사가 5명이 있는데 3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 네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역량 NC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즘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 속지 임용은 그냥 넘어가고 워라밸 별표, 다양성 관리, 근로 유연화, 근로 시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됐습니다. 뭐 정치 중립은 잘 아시죠? 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 직업적 접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학자를 써도 좋고요. 저는 톰슨의 계층별 논의를 통해서 우리 상위직하고 중하위직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이거 아직 개념 정립 안 된 분들은 그 단어 치시고 구글에 박찬호 교수님 치신 다음에 그죠? 정치적 중립 치면 그 행정노동청에 논문이 하나 떠요.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말고요. 맨 밑에 결론만 보면 돼요. 결론만 보면 제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고 저는 그분의 틀에서 주장하니까 그게 가장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원탑이라고 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원 오브 댐입니다. 아주 공신력 있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쭉 다 넘어가서 오케이. 다 넘어 6페이지 밑에 두 번째 거. 이제 성과급이 나오면 답은 뭘로 가야 돼요? PSM 이런 거 쓰면 그냥 불꽃 싸다 봅니다, 지금. 집단 성과급으로 가야죠. 집단 성과급. 작년 인사조직에서 집단 성과급이 나왔잖아요, 그죠? 개인보다는 무슨 성과급을 해야 된다? 집단 성과급, 이른바 협업 성과급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가 협업 SOS라든지 협업 과제에 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얘기까지 같이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영혼 있는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은 결국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얘기니까 넘어가시죠. 또 이번에 감사원장님이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또 정치적 중립이나 임기보장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게 전배기가 제가 오늘 시험 문제 냈던 거고 그 다음 문제도 재밌죠. 방역 전문가, 빅데이터 관리, 가축 방역관, 식품안전 전문 이런 전문 채용제도 유형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 모집과 선발 이거 한번 답안지 특강에서 냈는데 잘 못 쓰던데요. 그래서 해설을 받아봤는데 제가 맨날 주장하는 공직예비시험제도라든지 썼어요. 빨리 옆에 공직예비시험제도 상시 채용, 분권화된 채용 등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도 공부 많이 안 했더만요. 이미 계획, 모집, 선발 채용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헌서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으로 가야 된다? 적극 모집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적극 모집으로 해서 헌서 추천하고 있는 거 아시죠? 헤드헌팅,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 국민 추천제 있으니까 이런 모집 방법을 더욱더 확대하면 되고 아차리 선발 도구에서는 NCS로 가야죠. NCS 선발 도구로 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집과 선발이라는 채용의 개별적인 프로세스인데 경력 경쟁 채용하고 공개 경쟁 당연히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개방형인데 그래서
개방형 직위제도에 좀 더 확대라든지 올해부터 이제 전문직 공무원들이 신규 채용도 가능해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 폭넓게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장기적인 거는 사실 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정답이에요. 상시 채용.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좀 바뀌었죠. 옛날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여기 고시 아니면 민간 기업이면 대규모 공채했잖아요. 지금 대규모 공채 다 없어졌죠. 상시 채용 바뀌었어. 상시 채용. 그런 것처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뽑았으면 되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 단계별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행정 갑시다. 성인지 별표. 핫하죠. 요거 올해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작년부터 구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처음 들은 분은 지금 엄청나게 행정학 공부 안 된 거예요. 쟁점 관계에 제도 바뀐 거 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프로그램 예산은 분부 퍼단 프로그램 단위로 하고 성과 목표 관리 제도와 자율평가한다는 거. 세 번째 거 별표 한번 쳐보시죠. 연세대 하현석 교수님이 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예산제의 특징, 최근 재정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기존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 하는 것에 왜 프로그램 단위 하느냐? 이유 아는 분? 이거 진짜 어렵죠? 지표의 광역화.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 오바마 정부에 있었던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표의 광역화. 세세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무슨 목표 단위로? 프로그램 전략 목표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식의 얘기죠. 예타는 2019년 바로 나왔죠, 그죠? A 해주시고 예타는 왜 면제사업 내용보다는 예타 면제사업을 외워야 돼요. 예타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 몇 조죠? 10호인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결산 A. 개별 예산 과정 중에서요, 편성 과정하고 행정고시에서는 이상하게 결산이 안 나왔어요. 편성에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가 왜 안 노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결산은 놀만하죠, 그죠? 됐습니다. 재정 준칙은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하고 있죠? 미국 패고는 의무 지출에만 적용하죠. 의무 지출. 미국 패고는 의무 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르고요. 우리는 그냥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은 무슨 발의법? 정부 발의법이고 의원 발의법은 비용 추계만 한다는 거죠. 구속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국식 설명 의무화나 미국 강력하죠. 미하비시 자동 삭감 같은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정 성과 관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넘어가 8페이지. 쭉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예산 투명성 및 재고 노력. 이런 문제 놓으면 여러분들 그죠? 뭘 써야 될까요? 이런 거는 잘 들으세요. 답이 없어요. 그냥 저는 딱 직관적으로 뭐예요? 이런 건 나의 논리로 승부봐야죠. 편성의 투명성, 심의의 투명성, 지평의 투명성, 결산의 투명성, 그리고 기타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D브레인 같은 거 쓰면 좋죠. 그래서 EVM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정 관리가 되면 좋겠다. 됐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너무 중요하고 재정 준칙 쭉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정 준칙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많이 외워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죠? 약 2,000조 이렇게 아니고 2,136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지금은. 올해 여러분 써야 될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됐습니다. 미리 시간 붙는다 생각하고 면접까지 생각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은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가장 놀만하죠, 그죠? 행정 이론별 행정 책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충돌한 올해 입법고시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2002년부터 뭐 공부는 95년부터 했었는데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결론에 의하면 행정고시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행정학은 입법고시의 노한 문제는 그의 입법고시 논 문제는 행정고시에 놓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거의 뭐 제가 만약 수험생이면 그냥 이해충돌은 대충 보고 안 볼 것 같긴 해요. 올해 나왔죠? 입법고시 올해 나왔던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수집해서 주겠죠. 출제위원 올해 입법고시가 나왔으니까. 95년에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입시하고 행시에 나왔던 게 유일한 예외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정보 체계로는 아닙니다. 정보 체계는 주제가 적기 때문에 입시에 놓고 한 달 뒤에 행시에 놓은 적이 꽤 많아요. 하여튼 뭐 제가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럴 때는 그냥 불안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내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목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는데 좀 그냥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슈가 가고 있구나.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4개. 그죠? 회복 탄력성, 비대면, 디지털 포용, 에자일 뭐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조금 그죠? 요즘 뭐 이슈니까 좀 그죠?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합격해서 저하고 또 다시 면접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